보겠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다. 그리고 중학생은 이렇게 푼다. 오, 거의 완성이. 지금 그린 거야? 아니, 그치. 거의 완성이 돼. 근데 이제 같은 문제를 고등학생은 어떻게 푸는가?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일단,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노란색은 5루트 2, 파란색은 7, 제곱하면 각각 50과 49. 따라서 5루트 2가 조금, 존나 조금 더 크다. 이걸 좀 과장해서 그리다 보니 뭐 엉망진창인데 대충 좌우 대칭으로 알아보시고.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지? 대충 알아쳐먹을 새끼야. 이렇다. 이런데 여기서 뭘 요구하냐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요구한다. 2R은 sin A분의 A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즉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한다. 사인 법칙을 뭐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이 뭐야? 원이 떴다, 뭐? 보조선을 그어야죠. 원의 생명은 뭐? 중심. 그래서 보조선을 긋는다. 그어지만 필요한 건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뭘 알게 되니? 그러면은 사인 법칙이니까 뭐 각을 생각해야 되고, 이 각은 뭐로 연결이 되는 거야? 중심각으로 연결이 되죠. 얘는 원주각이니까. 이게 원주각인 건 알죠? 원주각이니까 중심각. 그래서 중심각을 생각해 보면 요거는 뭐? 알파. 요거는 뭐? 베타. 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4.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다.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 사람, 답을 나온 사람이건 안 나온 사람이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다 라는 건 알아냈다. 손 들어보세요. 90도다. 알아냈다. 내리세요. 이거 봐. 응? 좀 외롭지 않아서 좀 걷다, 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왜 하나요? 왜 하죠? 왜 하냐 하면 이게 원에 딱 내접하고 있는 팔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네가 납득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팔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라는 상황을 수식으로 바꿨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이 얘가 되겠어요. 뭐 다른 게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 갔나? 그리고 빨간색을 왜 그려야 되는지는 원에서 했던 부분이죠. 물론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수선 말하는 거지. 그럼 몇 도야? 45도죠. 45도. 자, 아무튼 이거는 찾아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원에 팔각형이 내접하고 있다라는 걸 수식으로 번역한 거야. 이게 네가 직관적, 본능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90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났죠. 이게 90도야. 따라서 45도야. 이걸 구하래. 따라서 얘를 구하면 돼. 얘가 뭐야? 그림에서 A가 뭘 말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90도야. 45도야. A는 뭘 말하니? A는 뭘 말하니? 이게 A죠. 으아! 무릎 부상 때문에 그래요. 괜히 쇼맨십이 아니고 무릎 다친 게 작년 10월 말에 다쳤는데 지금도 아프다. 내가 진짜 나이 들면 이렇게 서럽다. 그래서 이거죠, 이거. 이게 좀 제일 이쁘지 않냐? 색깔이 그나마 선생님 가지고. 아껴 쓰다 보니까 존나 오래돼갖고 뭔가 오래된 느낌이 연식이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A다. 그럼 이제 이 길을 구하면 풀이가 끝났다. 이렇게.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구하니? 잘 봐. 45도는 어디에 있니? 뭐 여기 있을 수,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겠지. 정신병자면.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로 그린다. 사실 여기다 그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럼 이게 45도다. 그러는 순간 게임이 끝났죠. 이 길을 구해야 돼. 이게 7. 이게 5루트 2. 이게 45도. 이 길을 구하래. 끝났지. 오케이. 몇 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야? 사인 법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코사인 법칙이. 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칙은 아니에요. 한데 확률적으로 이게 높다. 그런 얘기지.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풀이가 끝났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가 35도다. 뭘 35도에 병신아. 135도다. 부러지기 전에 철수. 잘 보관. 귀한 몸이니까. 이해 갔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5문제가 다 끝났고, 이 5문제는 달달달 외우세요. 각 문제 풀이만 알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최대한 선생님이 말로 해놓은 부분을 어떻게 잘 첨삭을 해서 잘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알아두세요. 그게 의미 있는 집합이야. 이론의 의미 있는 집합. 그리고 그 구조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네 친구가 살려줘 하면서 떨어질 때 너는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풀이랑 선생이 배부한 중딩의 풀이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거기까지가 핵심이죠. 씨발, 아이쇼를 줬는데 결국에는 보고야 말았네. 조심해라. 네 차례다. 너 왜 안 나가? 그러고 보니까. 자, 연관성을 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는 왜 손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참고. 그럼 중학교 풀이는 씨발 뭐 이거는 다음 생에 가능한 풀이냐? 근데 오 씨발 황당하죠. 뭐이 저 왜 웃지 그러지 말고 네가 볼 때는 뭐 자연스럽냐? 자연스러워? 아니야? 아니라고? 이 찐따 같은 게 자연스러워야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럴 수 있지. 잘 봐.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야. 네가 받은 중학교 풀이와 이거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이거죠. 자, 코사인 법칙부터 봅시다. 코사인 법칙. 증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유를 알겠죠? 이유를 알겠지? 코사인 법칙 증명을 해보자. 증명. 코사인 법칙 증명을 할 때 기본은 둔각삼각형이 되겠어요. 둔각삼각형. 그러니까 얘가 둔각 직각으로 나눈다. 그거거든. 그래서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내각이 모두 둔각인 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방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재미없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코사인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요각. 둔각이니까 요각을. 요각이 뭐 A. 아무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지 이거. 연장선이 수선해봐. 이거는 매번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둔각삼각형을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뭐 A, 여기가 A, B, C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병신이?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 C라고 하는 게 이거 좀 비슷하니까 아니 굳이 그럴 거면 그냥 바꾸면 되잖아. A 이걸 또 이렇게 적으면 안 돼. A, B, C 그러면 A 이렇게 그런 거죠.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코사인 법칙? 이렇게 이 보조선을 그려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인 거잖아. 그거 어떻게 증명하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각변환을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게 뭔데? 이게 파이 마이너스 교과서에 있는 거야. A라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C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 뭐니? 이거는 C 코사인 A. 180도 마이너스 A. 이거 이해갔죠? 근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A가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C 사인 180도 마이너스 A. 사인 180도 마이너스 A는 뭐죠? 사인 A가 되겠어요. 그리고 안 되면 뭐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그게 나온다. 이거거든? 이해 갔나?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예각으로 보겠어요. 둔각은 자신 없나 보지?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그냥 웃기는 게 아니고 저 새끼는 자꾸 저런 질문과 대답을 혼자서 참 알뜰하게 잘하죠. 사인 법칙은 어디서 하는 거죠? 사인 법칙은 원에서 하는 거죠. 그 예각이면 예각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예각이 된다는 말은 이게 반원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이게 둔각이란 말은 반원보다 크다고 하나 길다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A 이게 A야. 그러면
뭐 이 놈의 반지름이 R이야, 라지 R. 그러면 왜 이게 성립하죠?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거 왜 성립하지? 왜 성립할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냐? 비호감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자학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포인트는 뭐라 그랬지? 원주각이 일정하다야. 일정하니까 당연히 일로 가겠죠?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게 하나의 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원의 생명은 중심. 그래서 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얘를 노란색으로 바꾸겠어요. 왜? 이게 빨간색이어서. 뭐 하는 거지? 이길 지나게 하는 거지, 이걸 지나게. 그래도 이것도 A다. 그러잖아? 그런데 포인트는 뭐야? 이게 90도다.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뭐야? 이게 2R이다. 따라서 2R 곱하기 사인, 아니지. 2R 곱하기, 맞네. 2R 곱하기 사인 A는 스몰 a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 갔지? 선생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정신 안 차려. 자,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빠른 년. 자, 이거 왜 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거 왜 했는지. 자,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라는 거야? 뭘 확인하라는 거야? 이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해설에 있는 딱 그림이 원 안에는 이게 그려져 있고 원 밖에는 이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중딩 보고 이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와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게 증명이라는 관점에서 거꾸로 봤을 때 얘기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예각은 뭐죠? 예각은? 예각은 그냥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얘랑 뭐라고 구분했지? 얘는 외분점, 연장선 위니까 외분점. 내각은 선분 위니까 내분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은 이 문제건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는 원조각이 같다. 같으니까 좋네 하고 끝나는 거야. 같으니까 뭘 이용하는 거야? 항상 뭐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 직각삼각형. 예를 들면 둔각삼각형이야. 그럼 내가 왜 이걸 얘가 하고 이거 왜 두고 하겠니?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잡았잖아? 이거를 뭐 직각이 되게 이게 요놈이 이걸 지나게 옮기면 여기다. 그게 지금 그 풀이잖아. 나는 그냥 어정쩡한 데다 한 거고. 근데 정말 여기다 하면 정말로 어정쩡하니까 여기다가 뭔가 한 것 뿐이고. 선생님 이해가 안 나? 여기를 해도 90도가 안 되네. 여기를 하면 뭔가 여기를 좀 그림이 안 이쁘니까 이쪽에다가 대충 했어요. 자. 이런 거죠. 둔각,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각 둔각을 한 거고, 여기 그림, 이 문제랑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이건 쓰고 지우겠어요? 만약에 사인 법칙을 둔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연장선이, 이 개색, 지금 코사인 법칙 증명이 아니잖아. 사인 법칙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똑같이 여기를 지나게 한다. 둔각이니까 이거. 이게 둔각이잖아. 그래서 이걸 지나게 하나요? 잘 보면 뭐가 어떻게 지나는지.
이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데 이것도 왜 하죠? 아, 이거 지우려고 그랬는데 해야겠네. 예각은 이렇게 옮겨서 했어. 둔각은 이거 움직이면 이게 완전히 그럼 이걸 못 나가는데. 아 씨발 못 나가는데. 이 A로 아 씨발 이거 못 나가는데.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계속 혼자 들죠. 자, 사인이야. 사인. 코사인이 아니야. 사인이야. 사인. 사인. 자, 재미있냐? 막 그러면서. 사인! 아니, 뭐, 똑바로 말을 해요. 여기, 뭐, 사인! 똥 싸고 싶냐? 뭐 그러지 마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하나씩 다 빠져야 돼요. 내가 쟤를 보고 사인이야 사인이야 제가 손 들었어. 그러면 여기 보고 사인이야 사인. 그럼 내가 손 들고 한 명씩 돌아오면서 제일 마지막인가? 자, 아까 전에 했잖아. 뭐 저 새끼는 계속 했대. 씨발아. 아까 전에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사인 세타다 이거 했었잖아. 오늘 이게 몇 번이 나왔니? 더하면 이제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 네가 손을 안 들어? 네가 기대 주라. 얘가 아니고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이쪽이다. 어차피 사인 값은 같다. 그래서 얘를 옮기세요. 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했느냐? 쓰고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우고 했어요. 뭐 했느냐? 하면 이거지. 이게 뭐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강력하게 이용한다. 알겠죠? 몇 번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나눠준 중학교 문제에서는 풀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블랙 라벨인가 보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은 이렇게 풀 수 있어야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5문제를 통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네가 배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봤는데 5문제의 성격은 다 다르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그 장면만 보면은 매우 일관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 한 번, 코사인 법칙 한 번이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외접원이 나오면 뭔가가 사인 법칙은 어디선가 교묘하게라도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 두 변화 사이각이면 코사인 법칙이고 그리고 넓이도 살짝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런 거. 알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한 3번째 문제와 4번째 문제 관계를 보면 정말 그 그림이 그 그림인데 나는 왜 그 그림이 그 그림이 아닐까? 이런 거. 그리고 사실 그 그림이 그림이 아닌 이유는 네가 보면 알겠지만 너희 수능 과목이 뭐야? 모르냐?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되죠. 여기서 논증 기하가 없어. 그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냐면 대수 과목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논증 기하학으로 유일하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네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별로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지. 왜? 그런데 이게 수능 범위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수능범위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5문제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처럼 존나 쉽게 출제되지 않고 나머지 문제들처럼 출제가 된다. 하다못해 두 번째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중딩으로만 풀렸는데 그게 쟤는 어디에 있었어? 시스템에 실려있죠.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29문제 중, 30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려고 공부를 존나게 많이 해야 돼요. 나머지 29문제에 한 3, 4문제 공부할 시간을 투자해야 돼. 한 문제에다가. 그런데 그게 꼭 킬러 문항으로 변별력을 가지는 문장이란 보장도 없어. 변별력 가지는 문항이라고 그러면 할만하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그런데 꼭 그럴 보장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보통은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끝내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야.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30문제 중에 딱 한 문제인데 이 한 문제가 중킬러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어. 그리고 킬러 문항이 아닐 수도 있어. 중킬러 문항이면 3, 4문제 시간을 투자하는, 공부할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가치는 그나마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아니라면 매우 허망하죠.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그게 된다고. 딜레마. 그래서 맨날 뭐 하느냐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른 단어 문제처럼 그 단어 좀 공부해갖고 그 단어는 한 2, 3문제는 최소한 나온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요거는. 삼각함수 통틀어서 2, 3문제야. 그럼 사인 법칙은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희 때는. 그럼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나온다고 간절하게 믿고 안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이거 진짜 나중에 큰 딜레마가 돼요. 고3 때 이거 공부를, 이 단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좀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 이 지금 시작해갖고 이거는 진짜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답은 하나예요. 할 때 확실하게 하고 그 감을 띄엄띄엄 유지하는 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할 때 확실하게 하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또 확실하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보니까 이게 웬만한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능을 대비하는 공부에 거의 한 60 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나중에 수능 공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가 성립하지 않아. 이걸 뺀 나머지 단어들은 다시 공부를 한다가 성립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도 2문제 또는 3문제는 나올 거거든. 반드시. 그래서 네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심지어는 지금 최강 킬러 문제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가치가 있지. 그런데 이거는 삼각함수 문제도 2문제, 3문제니까 하고 할 게 아니지. 다른 문제들과 얘는 거의 연결성이 없잖아. 각별한 정도만 연결성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독립된 단원이야. 왜? 학문에 유일하게 논증이 하거든. 선생님은 이해 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네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고 있어야 돼. 지금 내신만이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는 이거 딜레마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른 단원 포기하고 공부하는 애는 없어요. 그냥 다 포기지. 얘를 포기하지. 정리하세요.